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관한 기사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이 테슬라의 의결권 25%를 원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2배 정도의 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기에 몰리자 이에 대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바로 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지분을 확대해달라라는 약간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바로 테슬라를 통해서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이죠.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반도체 개발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의결권 약 지분 13%인데요. 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느냐 살펴보니까요. 바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의결권이 한 2배가량은 많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개발하려는 것들을 마음대로 그리고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약 전체 지분의 25%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보통주 31억 주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약 4억 주입니다.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13%이다 보니까 최소한 12% 이상 지금 주식의 2배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돈을 써서 주식을 더 매입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그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2배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서 의결권만큼은 조금 더 높여줄 수 없겠느냐라는 반문을 이렇게 X를 통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법안 그리고 규제를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또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것이 실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라고도 볼 수 있는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가에 비해서 의결권은 조금 더 비율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공개를 마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적으로 많은 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AI 기술이나 휴머노이드 개발 그리고 반도체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테슬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의 새로운 회사 또는 외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요, 주요한 의사결정이 여러 지분 관계자로 인해서 막힐 경우에는 혁신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견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신의 지분 가치를 2배를 높여달라, 참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함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로 불리고 있죠. 지금 이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연초부터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질문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은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돈나무 언니입니다. 캐시 우드인데요. 한국에서는 여러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요. 혁신 기업들이 주목받았던 2020년 이후로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불리는 ETF 상품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어가면서 캐시우드의 몸값도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시작됐었던 기술주 기업들의 폭락 이슈가 터지면서 아크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늘어났었고요. 캐시우드의 신뢰도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캐시우드는 워낙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테슬라 지분이 가장 많은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혁신 이노베이션 펀드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캐시 우드가 지난주만 해도 무려 668억 원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바로 연초부터 계속됐던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정점을 찍었던 순간인데요. 이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캐시 우드와 같은 주요 투자자들은 아예 매집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5천만 달러이고요. 두 차례 나눠서 매입을 했습니다. 목요일엔 11만 주, 금요일에도 또 11만 주를 추가로 매입을 했었고요. 이게 약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라서 사기엔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테슬라는 오늘 내일 이러한 단기 투자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 그리고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혁신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선 빠져있을 때 투자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 확대 요구와 함께 또 캐시 우드의 주식 매입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이고요. 이번에는 이 미국 항공사들의 인수합병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항공사 제트블루가 경쟁사 스피릿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저가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이 가격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피인수되는 곳이죠. 이 스피릿이 저가 정책으로 좀 충성 고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혹시 미국에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항공사도 많습니다. 델타 항공도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있고 큰 데가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 국내선을 타지 않으면 이 항공사들을 보거나 이용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 모두 다 타봤습니다. 근데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항공사입니다. 비행기 자체는 굉장히 작고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재미있는 쇼를 하기도 하고요. 마술 공연 같은 것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던 항공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렴한 가격 대신에 재미를 주면서 고객들을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제트블루가 아니죠. 스피릿 항공의 매력적인 이유다라고도 손꼽혔습니다. 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있었죠. 이 제트블루가 여러 가지 갈등 끝에 결국에는 이 스피릿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한 이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A를 굉장히 경계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이용을 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이유인데요.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작은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 이거 하나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트블루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몸집을 키워간다라는 것은요, 스피릿의 저가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반독점 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라는 법원에 소를 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연방법원이 이러한 정부 측의 입장이 수긍이 간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두 기업의 인수합병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이요,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항소를 계속 할 것이고요. 이러한 소송전이 굉장히 지루하게 이어질 경우 이 피해는 정말로 이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트블루 측에서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항공사라고 불리는 4대 주요 항공사와 경쟁을 하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항공기업의 출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밑에 작은 항공사들의 합병에 포커스온을 할 게 아니라 이 전체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합병은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주장이고요. 과연 이 두 기업의 합병 순순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시간은 꽤 걸릴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승객들에게 미칠 영향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은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연방법원이 미국 저가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제재를 걸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석유회사 매각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10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온 이 나이지리아 석유 개발회사 SPDC의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어떤 이유들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쉘 같은 경우는 영국 기업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에서는 돋보이는 활약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유럽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 쉘이 100년 가까이 사업을 이뤄왔었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해 들어서요, M&A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요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은 많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매각 소식은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요, 쉘은 나이지리아의 자회사입니다. SPDC라는 기업을 국제 컨소시엄에 최소 13억 달러, 최대 24억 달러에 매각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각각 1조 7천 원과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매각 금액이 나오는 만큼 그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13억 달러치의 지분을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결국에 여러 가지 합병회사, 이 컨소시엄 회사로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쉘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동 문제가 있고요.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쉘의 입지를 굉장히 좁힌 바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90년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를 수습하느라 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인수합병을 비롯한 매각 소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기름 유출 사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법정 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지루하게 연기를 해왔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이러한 석유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석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지고 있는 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또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지고 있고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정부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등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정유 산업자들이 다른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흐름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100%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전 쪽은 좀 철수를 하는데요. 액화 천연 가스라고 불리죠. LNG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홍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쉘이 쉽게 포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회사 매각 작업이요, 이렇게 기업이 선언한다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스피릿항공과 제폴로의 뉴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결정 역시 나이지리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당국에서는 과연 이 매각이 합당할지 그리고 남은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는 입히지 않을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에너지 기업 쉘이 이 나이지리아 사업의 정리를 결정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